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는 여자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지금은 자리를 잡아 작은 애견샵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자식처럼 사랑하는 강아지 2마리랑 같이 살고 있고요. 제 새끼 같은 2 강아지를 볼 때면 내 개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는 오죽 예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를 버린 부모님 생각을 종종 하곤 하죠. 네, 저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기억도 나지 않은 까마득한 예전 일이지만 저희 집은 동네 은행에서 VIP로 대우를 받을 만큼 돈이 많은 동네 부잣집이었대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크게 했던 아빠는 그냥 슬리퍼만 찍찍 끌고 돌아다니는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 아저씨들이 저한테 공책도 주고 색연필도 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린 저에게는 은행은 선물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예쁜 주택에 살았는데 엄마는 잔디를 가꾸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종도 생각이 안 나는 큰 개도 키웠었고요. 다롱이는 그 이름이랑 다르게 까맣고 반들반들한 털이 예쁜 도베르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쉽게 볼 수가 없는 견종이라 동네 아이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문틈으로 다롱이를 구경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러면 컹컹하고 크게 짖곤 했는데 그런 다롱이가 저한테는 한없이 착하게 굴어서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죠. 엄마는 TV에 나오는 것처럼 예쁜 여자였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늘 꽃에 물을 주고 뭔가 작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따로 밥을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있어서요. TV 드라마를 보고 나서야 엄마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었네요. 그렇게 곱게 살았던 여자니까 삶이 힘들어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랑 아빠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겠죠.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날이었는데 저는 원복을 입고 다니는 유치원에 다녔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어릴 때의 일이니 상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온 집안에 딱지가 붙었고 늘 예쁘게 꾸미고 있었던 엄마는 더러운 얼굴에 산발이 된 머리카락으로 저한테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만 소리를 질렀어요. 개성류. 엄마가 우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방에 들어갔었고 엄마랑 아빠가 아주 크게 싸웠어요. 어린이 된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니 정말 큰 부부싸움이었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그 후에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도 들을 수가 없어서 어른이 된 후에는 가끔 끔찍한 상상도 하곤 했었죠. 아빠가 부부싸움 할 때 엄마를 어떻게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서류를 떼다 보니 엄마가 어디 살아는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냥 매정하고 독한 여자라 저는 낳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치기로 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솔직히 지금의 저는 엄마보다 그 시절 다롱이는 어떻게 되었던 걸까 하는 걱정이 더 들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를 원망하고 속상해하기에는 벌써 엄마 없이 산 시절이 30년이 넘었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우리 수정이는 아빠랑 사는 거야. 엄마랑 다롱이는 어디 갔어? 엄마랑 다롱이는 아파서 병원에 갔어. 다 나은 후에 돌아올 거야. 이사한 집은 더럽고 냄새나는 반지하방이었어요. 솔직히 제 머릿속 어릴 적 기억은 이 지하 새방부터 시작을 해요. 으리으리하게 살았던 추억을 갖기엔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서 그냥 잔디, 엄마, 다롱이 같은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있거든요. 우유를 쏟아서 슬슬 꼬린내가 올라오던 방바닥과 곰팡이 냄새, 비가 오면 들뜨던 장판을 들추면 민달팽이랑 콩벌레가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벌레들을 콕콕 찌르면서 동그랗게 만드는 놀이를 하곤 했죠. 아빠는 늘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어요.
제대로 본 기억이 없이 그 방에 방치만 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늘 땀냄새가 나고 힘들어 보였던 아빠는 라면을 끓여 반은 생수에 말아 저한테 주곤 했죠. 그러다가 큰아빠 큰엄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유독 작았던 제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했나 봐요. 아빠한테 전달된 통신문을 보더니 아빠가 이제는 큰아빠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국민학교로 들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1년에 한 번쯤 얼굴을 비추었는데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할머니 집으로 옮겼죠. 어느 순간 아빠가 연락이 끊겼거든요. 제 생각에는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붙였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끊기니 큰 집에서도 저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집도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아들 셋에 딸인 저 하나 있으니 솔직히 건사도 힘들었을 거고요. 사춘기에 들어선 호르몬 왕성한 남자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런 집에 친동생도 아닌 친척 여동생이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사실 지금은 다들 잘 지내고 있지만 기억을 되짚어보면 조금 이상했던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후다닥 할머니 집으로 보내셨던 거겠죠. 지금은 이해를 해요. 할머니랑 살면서 성인이 되고 애견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철이 조금 일찍 들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시도도 해봤죠. 그런데 온 식구를 동원해서 아빠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 땅이 좁은데 어쩜 이리 사람이 안 나오나 싶었지만 20살 넘어서는 이것도 제 팔자련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효도도 한번 못 해보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딸처럼 키운 손녀딸이 불쌍했는지 모아놓은 돈이랑 2칸짜리 집을 제 앞으로 넘겨주셨어요. 큰 집에서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라고 해주셔서 돈이랑 대출을 합쳐 애견샵을 차렸네요. 동네 장사지만 어떻게든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 최근에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아빠 소식이더라고요. 번호가 경찰서로 떠서 이게 뭘까 했었는데 아빠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평소에 아빠를 엄청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살면서 중간중간 떠오르는 정도였지만 찾으면 무슨 낯으로 날 찾아왔냐 소리는 질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살아서는 뵐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고시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는데 로 시작된 경찰관님의 말로는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살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일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행여자로 살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 연락을 주고받은 지인도 없어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주변 방 사람들이 고시원 주인한테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경찰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제 마음이 불편할까 그랬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웃들의 불평 불만으로 죽음을 알린 사람이라니 마지막까지 아버지 닿구나 싶었어요. 이제 와서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키워주신 할머니의 아들이고 제 아빠잖아요. 장례 절차는 제가 밟겠다고 했죠. 마지막까지 머물렀다는 고시원의 정리는 전문 업체에게 그냥 맡겼어요. 요새는 유품 정리해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치울 엄두는 전혀 나지 않았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빠를 보러 갔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염을 해두어 그런가 낯설지만 생각보다 기억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력들을 체크했어요. 장루를 달고 계셨네요. 네,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고요. 장루를 달고 생활을 하셨어서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시원에서 혼자 주무시다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대장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빠의 삶도 고단했구나 싶었지만 어쩐지 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TV 속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죠. 장례도 간소하게 치렀어요. 그냥 큰아빠, 큰엄마 도움을 받았고 화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또 일상이었고요. 참 평생이 힘드신 분이었겠다 싶어 바다에 뿌리는 방법을 신청해서 바다로 보내드렸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 한 통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또 열심히 장산하고 그랬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맡기신 청소를 마치고요. 유품은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요? 유품이요? 네. 정리하고 문제가 없는 유품은 택배로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옆 가게에서 택배를 하나 맡아줬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은 유품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텐데 미안한 일이 되었네 싶어 부랴부랴 찾아왔죠. 그리고 박스를 딱 뜯었는데 정말 오래된 폴더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충전기가 있는 걸 보니 최근까지 사용한 물건이었죠. 어지간히도 힘들게 살았겠다 싶어 호기심에 폰을 켜봤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고요. 안에는 제 사진이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가득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애견샵 사진, 쓰레기 버리러 가는 사진부터 중학교 다닐 때의 사진. 안에 들어있는 사진은 꼭 제 성장 앨범 같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박스 안에 있던 노트를 열어보니 짧은 메모로 가득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해야 한다. 사는 게 쉽지 않다. 딸이 보고 싶다. 남겨놓은 글들을 보니 행여자가 아닌 그냥 아빠로서의 아빠를 이제 알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지만 돈이 모이지 않아서 아빠는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병을 얻었고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그나마 한 칸 얻었던 방의 보증금까지 날려 수술을 받았던 거죠. 장루를 차게 되었으니 직장은 더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해 술만 먹던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빠의 손을 잡고 걷던 길거리, 좋아한다는 이야기에 문구사에서 박스째로 불량식품을 사서 건네던 아빠의 얼굴, 갑자기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살아나 눈물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앙금은 풀 수 없지만 이미 저도 부모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요. 조금 더 아빠를 찾아볼 걸 하는 후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정한 엄마 소식도 들리는 곳이 있나 찾아보고 있어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잃은 후에 나를 위해서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